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실 소개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문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와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그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개특위안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17명을 독점하고 비교섭단체는 1명에 불과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힘든 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내란을 이겨낸 국회의 첫 정개특위가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란을 불러온 이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권과 극단의 정치, 이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한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는 또다시 양당만의 의사결정권의 94.4%를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정치 구조를 바꾸는 정치 개혁을 한다면 동의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결의안의 심사 안건도 문제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지역위원회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내란을 이겨낸 우리 민주공화국의 정치 개혁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이 내란 이후 첫 정치 개혁 특위가 처음으로 다루는 안건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당당히 맞섰을 때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켜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등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입니다. 이 같은 개혁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려면 국회부터 스스로를 자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입법부를 믿고 신뢰를 유지하고 계속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는 멈추는 것입니까? 그동안 해오던 대로 조금의 변화도 없이 양당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이 체제로 어떻게 대한민국과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정치 양극화를 자양분 삼아서 극단의 정치 대결로서 정적을 없애려고 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더 크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회와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부터 정치개혁 의제까지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정당들에게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 일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입니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전체개혁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이전 시스템의 반복이 아니라 내란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원하는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과반 지지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민심과 극단의 정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를 함께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 지방선거 동시개헌도 가능하고, 개헌을 통해 2030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헌까지 불사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종지부를 찍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삶의 현장부터 변화시키는 지방정치의 개혁, 우리 꼭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정치의 역독성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 변화시킬 때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회개혁, 유신 정권이 상향 조정했던 교섭단체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교섭단체 5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석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의회와 국회개혁도 함께 이루어내야 정치적 신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향한 그 결기와 열정으로 정치개혁도 함께 해주십시오. 정치개혁을 함께 이루어갈 때 국민들은 집권야당이 주도하는 개혁에 더 큰 박수와 신뢰를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그냥 기득권에 기대해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만으로는 보수 정치가 혁신할 수 없습니다. 국힘이 반성하고 정치개혁에 함께 나설 때 보수 국민들도 덜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이 독점하는 이 정치 구조를 바꾸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 우리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모두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조속히 논의해 주시고,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에게 그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개혁 안건을 다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이후에 줄곧 22대 국회 정개특위에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항상 지방선거 목전에야 특위가 구성되어 민의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0표 중 4표, 총 1213만 6천 표가 사표였습니다. 성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득표율과 어석 간의 불비례성으로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국민의 선택이 대기간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늘 좌절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논의할 자리에 정작 개혁의 대상이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전에 누가 논의의 주체가 될 것인가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위는 단순한 상임위가 아닙니다.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는 핵심위원회입니다. 그렇기에 원내 모든 정당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 모든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교섭 단체의 단 한 석만 할당하는 구성이 과연 정치개혁입니까? 이것은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덜러릴 뿐입니다. 의견은 들어주겠다. 그러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 국회입니다. 정개특위만큼 반드시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선거제도 정치관계법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와 소수정당은 논의의 덜러리가 아니라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석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개혁은 기존 제도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하는 정치개혁의 역사와 정신 모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3내란을 가능하게 한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인적 청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광장의 외침도 공허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양당의 지방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 기준 양당의 시군구의 의석 점유율이 무려 95.3%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되려 지방자치 무용론 등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고르게 대변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개특위 구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정치개혁 과제는 지난 대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원탁위를 구성하고 그 약속 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정개특위의 구성안은 그 약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개혁입니까? 아니면 거치려만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선이며 내란 정치를 정산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한 정개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4인, 기권 7인으로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